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은 경제 위험을 확대해서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에 전문가들이 시한폭탄을 돌리는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워낙 제가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라고만 하면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사기꾼이고 역적이고 그냥 남을 뒤통치는 부류를 그렇게 많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번 뉴스에서 경제 위험을 확대해서 하지 말라는 저 한국은행 고위직 관료의 얘기가 실제로는 폭탄 돌리기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꽤나 안 좋습니다. 꽤나 안 좋습니다. 한국은행의 고위직 관료는 위험을 확대해서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가계 채무나 부동산 PF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걱정할 수준이죠. 가계부채가 1900조입니다. 정확하게는 1807조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채는 정부도 1100조로 부채가 심각하죠. 기업도 1100조, 가계부채는 1900조. 그런데 전세자금 전세금 또한 대출이잖아요. 이까지 다 합치면 5500조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GDP 대비해서 한 3배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냐고요. 걱정할 수준 맞죠. 매우 우려스럽죠. 게다가 부채 중에서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원금과 이자 상환까지 계속 유예를 시켜서 언제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지경까지 왔죠. 되려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자영업자 부채가 실제로 연체 우려가 있는, 연체 위험이 있는 그 수치로, 그 지표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걱정이라는 겁니다. 금융불안 지수가 과거 금융위기 발생 당시보다 크게 낮고 11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가계부채를 걱정할 단계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저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DSR이 60%인데 이걸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 안 됩니다. 정신이 나갔죠. 게다가 레고랜드 사태로 이제 부동산 PF가 매우 우려스러운 것 또한 문제인데 이걸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죠. 이러한 말에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는 터집니다. 터지고요. 이게 터지면은 절대로 괜찮을 수 없다라는 거죠. 부동산 담보대출 서울 기준에 여건아니들이 평균 5억을 가지고 있답니다. 대출 5억인데 그 대출 5억을 이자를 지금 8%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월 이자가 35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괜찮은 수준입니까? 안 괜찮죠. 미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금융노예 600만 명을 얘기하고 있고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2023년 지나고 24년 지나면 시중금리가 이제 급등해서 8% 되고 10% 되면 이제 미치는 거죠. 지금 벌써 5% 6%대인데도 지금 죽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들을 상대로 자꾸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연끌들 버티라고 2023년 하반기 되면은 금리 내릴 거니까 조금만 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압니다. 한국은행 또한 너무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그 불안이 전염돼서 뱅크런 같은 게 생길까봐 겁내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어느 곳을 봐도 희망이나 기대를 가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더 많이 줄이고 현금을 마련하고 빚은 하루빨리 갚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2023년 1월인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대통령이 재임했던 기간에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거품이 너무 많이 커졌었죠. 무분별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그걸로 또 집값도 받들게 하고 이래저래
폐악질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지금 이제는 떠받들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집을 사라고 신호를 내보내도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대출금리가 못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도 이제 아는 거죠. 삼성전자를 바닥이라고 사라고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70% 가까이 떨어졌는데 무슨 삼성전자에 좋은 일이 있냐라는 거죠. 23년은 더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삼성전자 괜찮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누굽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요. 쓰레기들이죠. 그들이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고위직 관료조차 저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거짓말하고 호도할 정도면 사실 대한민국 경제 관료들 중에 믿을 놈이 누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대통령도 못 믿고 경제부총리도 못 믿고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은행 고위직 관료도 못 믿을 나라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민영화는 더 가속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고통은 가중될 것 같습니다. 씁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개개인들이 좀 더 정신 차리고 개개인들 각자가 삶의 규모를 조정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믿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도 믿지 말고요. 기업도 믿지 말고 주변 사람들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의심하고 좀 더 신중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돈 1,000원, 만원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남의 돈도 소중하다. 함부로 내 것과 남의 것을 이렇게 구분 없이 그냥 공짜인 것처럼 그냥 얻어먹으러 다니고 이래서는 안 될 것이고 내 돈도 남의 돈도 그리고 공공시설의 물품들도 소중히 아껴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네 삶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유지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삶이 얼마나 혹독한지 정신 차리고 좀 내다보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번 경제위기 때에는 터져나가면 그냥 쓰나미처럼 썰려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좀 더 많이 듭니다.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가 점점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